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몇 년 전부터 경제학에서 핫한 주제였던 현대화폐 이론이 마침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화폐 이론은 통화 발권력을 가진 정부의 경우 재정 적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실업률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경제 이론이죠. 쉽게 말해 정부는 돈을 찍어내는 주체이니 빚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되니까 적자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경제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와 미 연준은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미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푸는 돈의 양을 보면 정말 역대급이라서 할 말을 잃을 수준인데요. 현대화폐 이론은 MMT 전문가인 스테파니 켈튼 교수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경제자문을 맡으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TF에 스테파니 켈튼 교수도 합류하면서 소수파에 불과했던 MMT가 이제는 미국의 핵심 경제 정책이 되는 것인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책 적자의 본질은 MMT의 대가 스테파니 켈튼 교수가 직접 쓴 책입니다. 최근까지 MMT에 대한 국내 서적은 거의 없었는데 얼마 전 국내 번역되었습니다. 저자는 MM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경제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MMT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해보고 주류 경제학에서 제기하는 MMT의 문제점에 대해 MMT 학자들의 반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MT의 출발점은 미국 달러를 미국 정부, 즉 미국 재무부와 연준해서 발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미국 달러를 갖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달러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을 걷고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 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달러를 찍어내면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 달러의 유일한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경제 주체, 즉 기업, 가정, 지방정부 등은 모두 미국 달러를 사용할 뿐입니다. 통화 사용자와 발행자의 구분은 MMT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재정을 가정과 기업의 재정에 빗대어 생각합니다만 MMT의 관점에서는 이는 틀린 것입니다. 가정과 기업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빚을 져야 하고 이는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져 재산이 쌓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정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정부 부채가 쌓이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면 정부 창고에 달러가 쌓여가니 곳간이 넉넉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정과 그리고 기업과 달리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돈을 갚기 싫으면 그저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MMT는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돈만 찍어낸다고 번영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출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미국 정치인들은 재정 균형 상태를 보고 지출이 많고 적음을 판단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입, 즉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달러 화폐의 독점 공급자이기 때문에 재정균형 상태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971년 이전의 달러는 금과 교환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충분한 금을 확보하고 재정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달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도 정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늘려 부채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민간은 정부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자를 지급하고 민간은 이자를 받습니다. 정부는 적자를 기록하지만 민간은 이익을 기록합니다. 즉 재정 적자는 경제 내에 돈을 주입해주는 것이므로 소득, 판매, 이윤을 뒷받침해 민간 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MMT에서는 정부가 흑자면 민간이 적자고 민간이 흑자면 정부가 적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정부의 재정 상태, 즉 흑자냐 적자냐, 부채가 많냐 적냐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저자는 균형을 달성해야 하는 것은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높은 실업률 상태는 현재 경제가 균형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은 발전된 기술, 잘 교육받은 인력, 공장, 기계 등의 생산시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천연자원까지 실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실물 자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공공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정부가 열심히 나서서 정책을 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한적으로 돈을 풀어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너무 풀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지만 물가가 대다수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오른다면 이는 많은 가정의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오릅니다. 지나친 정부 지출의 대가는 정부가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동안 세계 주요국들은 저인플레이션과 싸웠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 수준이었고요.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돈을 푸는 건 괜찮다는 것이 MMT의 생각입니다. 주류 경제학에서 MMT를 비판하면서 제기하는 문제 중 가장 핵심은 바로 구축 효과, 다른 말로 밀어내기 효과입니다.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을 100만큼 늘렸을 때 민간 투자나 민간 소비가 100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 지출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죠. 즉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감소합니다. 빚내서 소비나 투자하기보다는 저축하고자 하니까요. 하지만 MMT에서는 이러한 구축 효과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채 물량이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기관들의 수요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도 위험이 원칙적으로 없는 무위험 자산으로 그 수요가 무한정하다고 말합니다. 이자율은 사실상 연준이 목표 이자율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지 국채의 수요나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MMT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강한 화폐 주권이 있는 국가만 MMT가 적용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정도를 예시로 듭니다. 이들은 모두 불태환 명목 화폐를 발행하며 다른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차입하기 꺼립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화폐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국가들은 MMT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버뮤다, 베네수엘라, 니제르와 같이 환율을 고정하는 국가, 에콰도르, 파나마, 유로존 19개국과 같이 자국 화폐를 포기한 국가,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과 같이 달러 또는 다른 외국 통화를 너무 많이 차입해서 화폐 주권이 약한 국가, 아직 개발도상국이라 사회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량, 원료, 의약품, 기술 등을 수입에 의존해 조달하는 국가. 이들 국가들은 높은 화폐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MMT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MMT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저자는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책 적자의 본질과 함께 MMT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입니다. 어떤 가정을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요. 그 가정은 현실을 잘 반영한다면 유효하겠지만 그 가정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더 이상 의미 없어집니다. MMT는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정부 적자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본 매우 통찰력 높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MT를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열심히 찍어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두 번째는 국채를 계속 발행해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부작용 없이 유효하기만 하다는 요지입니다. 현재 2021년 상반기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급등과 곡물 가격 폭등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최근 FOMC 결과에서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현재 상황이 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말하며 금리 인상은 때가 아니고 앞으로도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주식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고 있죠.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미국 정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MMT와 함께 생각해보는 건 충분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스스로 MMT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MMT가 말하는 대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MMT를 제대로 알았을 때만이 미국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